반갑습니다. 코리아거래 김혜환입니다. 오늘은 고추처럼 우리 식탁에서 빼놓을 수 없는 양념류 두 가지 오늘 제법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마늘, 양파를 같이 해서 거의 마늘, 양파 재배하는 데는 실은 많이 다르지 않고 비료의 사용량 정도만 조금 바꿔주시면 재배하는 데 전혀 문제가 없기 때문에 오늘은 마늘과 양파를 동시에 재배 매뉴얼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늘, 양파는 실은 먼저 아셔야 될 게, 물론 밑거름을 쓰고 웃거름을 쓰고 그 다음에 병해충을 어떻게 방지하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마늘, 양파를 재배하는 데 있어서 그냥 전체적으로 포션을 보면 처음에 정식에서 마늘, 양파는 겨울을 나야 되는 작물입니다. 그래서 겨울을 나고 일정 기간 그 저온에 형성이 돼야 마늘은 쪽이 형성이 되고 양파 같은 구가 잘 커지는 그런 형태가 되기 때문에 겨울을 난다고 하는 것은 결론적으로 겨울을 나기 직전에 뿌리를 잘 내리고 초기에 활착을 잘해서 겨울을 맞을 준비를 잘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거고, 두 번째, 그럼 겨울을 잘 났습니다. 났는데 봄에 2월 달에 해동을 하고 나면 그 당시에 해동을 하고 나서 생육이 완만하게 가야 되는데 그리고 또 이제 예를 들어서 꽃샘추위가 있고 그 다음에 겨울에 얼었다 녹았다 하면서 뿌리가 잘 못 내린 이제 서리빨 피해라고 합니다. 그런 경우가 생기면 실은 활착이 늦어지고 입수 확보하는 데 굉장히 불리해집니다. 그래서 해동기 이후에 집중적으로 해야 될 일, 그리고 또 이제 3월, 2월 하순 지나서 3월 상순이 되면 3월 초가 되면 이때부터 보통 4월 초까지 주로 마늘과 양파가 하는 일이 어떤 일이냐면 뿌리를 잘 내리고, 이것도 중요하지만 입수를 확보하는 겁니다. 양파 같은 경우는 입수에 따라서 잎이 10장이냐, 쉽게 해서 겉에 나와 있는 부분만요, 10장이냐 12장이냐에 따라서 양파의 사이즈가 다르고, 마늘 같은 경우도 입수에 따라서 실은 마늘의 그 통 크기가 구가 나름대로 많이 차이가 나게 됩니다. 그래서 3월 달에 주로 할 일은 4월 초까지 할 일은 입수를 확보하는 것이다. 그러고 나면 통상적으로 이제 그 4월 중순이 되면 이제 온도가 올라가기 시작하죠. 그리고 이제 온도가 올라가면서 햇빛도 길어집니다. 햇빛도 길어지고 온도가 올라가게 되면 비대를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게 되는데, 문제는 마늘, 양파의 특성, 식물적인 특성을 보게 되면 얘네들은 약간은 내한성 작물입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적정한 그 재배 생육 온도가 약 18에서 20도 이 정도 사이이기 때문에 다른 작물에 비해서 다른 작물들은 보통 한 20에서 24도, 22도 이 정도쯤 되는데 약간 내한성 작물이다. 그러다 보니까 문제는 온도가 봄의 온도가 25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28도, 30도가 올라가게 되면 광합성에 문제가 좀 생기고, 양분 합성에, 그 다음에 두 번째, 고온에 입마름병이라든가 어떤 그런 장애들이, 이제 병 발생이나 생리장애들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과연 4월 중순 이후부터 고온기 때 어떻게 잎을 잘 유지하게 관리하느냐, 이게 이제 마늘, 양파의 핵심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부터 마늘, 양파를 수확량을 많이 늘리면서 고품질의 저장성이 좋은 마늘, 양파를 생산하기 위한 자재를 설명하면서 전체적으로 쭉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보시면 마늘, 양파가 겨울을 나기 위해서 뿌리를 잘 내리는데, 이때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어떻게 하면, 뿌리는 어디다, 토양에 내리기 때문에 토양 관리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더군다나 마늘, 양파 같은 경우는 우리가 가장 대표적인 양념류 작물이다 보니까 전국적으로 연작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계속 연작을 하다 보니 녹균병도 많이 생기죠. 마늘, 양파에 그 잎마름병 많이 생기죠. 균행병 많이 생기죠. 거기에 여러 가지 이제 응애나 고자리, 파리까지 다 많이 나오는데, 이런 것들을 좀 토양 개량을 통해서 조금 줄여줄 수 있고, 그 다음에 조금 더 뿌리를 잘 내림으로 해서 겨울에 대한 겨울을 잘 넘길 수 있는 그런 기초를 하기 위해서 근본적으로 비료를 먼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는 것처럼 연작장애를 극복하고 어떻게 하면 수확량을 좀 올릴 것인가. 연작장애를 극복하지 못하고 초기부터 예를 들어서 마늘이나 양파가 해동 이후에 보통 마늘 같은 경우는 겨울을 들어가기 전에 입수를 최소한 난지형 같은 경우는 4장, 5장, 6장 이상이 나와야 됩니다. 근데 활착이 안 되면
입수가 나오더라도 굉장히 가늘고 약하게 되죠. 또 양파도 마찬가지입니다. 본격적인 겨울을 들어가기 전에 너무 생육이 좋아서 나중에 추대가 될 수도 있지만 뿌리를 잘 내리고 짱짱하게 키워서 겨울을 맞이해야 그 양파가 봄에 제대로 잎을 내서 성장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가을에 제대로 활착을 못하고 한 것들은 겨울에 반드시 동해 피해나 서리빨 피해를 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토양 개량이 여기에 가장 중요하다. 그러면 그 토양 개량과 퇴비, 복합 비료를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먼저 퇴비 부분을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퇴비는 실은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생각할 때 퇴비를 그냥 비료, 예를 들어 그냥 뭐 밑거름 비료라고 생각하는데 실은 퇴비는 어떻게 보면 땅심을 좋게 해주는 그런 역할을 주로 합니다. 그러면서 약간의 비료 역할을 같이 하는 거죠. 그래서 퇴비를 쓰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부숙이 첫 번째 돼야 됩니다. 부숙이 안 된 퇴비는 안 쓰는 게 오히려 낫다. 그래서 부숙이 잘 된 퇴비를 어떻게 쓸 것인가가 가장 중요하고, 제가 그런 부숙적인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면 저희는 이지방이라는 실은 발효 개분을 주로 권장을 합니다. 발효 개분을 권장하고요. 그 다음에 더블이라고 해서 쉽게 얘기해서 해조 추출물 뭐 이런 것들을 쉽게 해서 요즘 가장 핫한 영양제가 해조 추출물입니다. 해조 추출물. 해조 내에서 하루에 보통 막 1m, 2m까지 그런 해조류들이 있어요. 그런 해조류를 보니까 이거 어떻게 이렇게 잘 클까 하고 바닷속 깊은 데서 유기물 넣었고, 그 다음에 물도 차가운데 얘네들이 하루에 1m, 2m 크는 걸 보니 분석을 해본 거죠. 그걸 짜서. 분석을 해봤더니 거기에 식물 호르몬, 비타민, 아미노산, 그 다음 뭐 이런 것들이 다양하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식물에 주면 좋겠다. 그래서 그거를 급냉 건조시켜갖고 그 액기스를 짜는 거죠. 액기스를 짜서 만든 게 저희 알게 제품, 뭐 켈프 제품, 이런 해조류 제품이에요. 그리고 그 해조류가 짜고 나면 찌꺼기가 박인데 그 박을 쉽게 얘기해서 퇴비처럼 발효시키고 그 다음에 다른 부식산이나 이런 것들을 섞어서 만든 제품이 더블인이라는 제품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는 것은 그러면 더블인과 그다음에 이지방 둘 중에, 예를 들어 이지방 같은 경우는 발효 개분입니다. 발효 개분에 거기에다가 키토산 그리고 방성균 미생물을 활용해서 발효를 시킨 거죠. 발효를 시켜서 만든 제품인데 두 개를 다 쓸 필요는 없습니다. 두 개를 다 쓰면 좋겠지만 그럼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구분을 한다면 퇴비 대용으로 얘네들을 사용합니다. 퇴비를 전혀 사용하지 않고 쓰는데, 구분을 한다면 예를 들어서 발효개불을 쓰는 지역은 가급적이면은 약간 산간지역, 중산간지역, 약간 춥고 그 다음에 춥고 또 그리고 또 유기물이 좀 적은 지역, 그리고 모래 토양인 지역, 뭐 이런 지역 같은 경우는 이 이지방을 권장을 하고요. 그 다음 그렇지 않고 나머지 지역들은 이제 남쪽, 저희가 볼 때 이제 예를 들어서 전라북도 이남 지역, 뭐 이런 정도 지역들에서 마늘 양파를 재배하시는 분들은 뭐 더블이를 사용하시는 게 좀 권장을 드립니다. 그리고 유기물이 풍부한 지역, 그 다음에 어떤 나름대로는 좀 초기에 활착이 좀 안 되거나 연작이 조금 심한 지역에도 더블인을 좀 더 권장 드립니다. 나머지 그 연작 장애를 감소시키기 위한 게 이제 통상적으로 쓰는 것들이 우리가 토양 계량제를 주로 사용합니다. 토양 계량제를 사용하는데, 토양 계량제도 저희는 잘 아시는 것처럼 나라바에서 나오는 땅 부자가 있고요. 그 다음에 하이그린이라는 제품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연작 장애. 자, 연작 장애가 뭐냐면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나라는 농토가 굉장히 협소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집약적인 농업을 해요. 이제 뭐 우스갯소리 이런 말이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유럽을 가면 대략 한 90만 평 정도 해야 농사 좀 진다고 그래요. 근데 이제 저쪽 아메리카, 미국 쪽을 가면, 캐나다나 미국을 가면 약 한 300만 평 정도 돼야 농사 좀 찐다고 해서 큰 소리 좀 하고 목에다 힘 좀 줍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10,000평만 해도 농사 많이 짓네 이렇게 나오죠. 근데 문제는 뭐냐, 이 한정된 땅에다가 농사를 짓다 보니, 자, 올해 이쪽 밭에 마늘이나 양파를 심었으면 내년에는 뭐 마늘하고 다른 고추를 심든 아니면 뭐 배추를 심든 뭐 다른 걸 심어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거예요. 땅이 없으니 올해 또 마늘 심어야 돼요. 양파 심고. 그거를 3년 4년 반복하다 보니까 어느 날
녹균병 계속 나와요. 그 다음에 균핵병 나오죠. 무름병 나오죠. 이런 계속 병들이 생기고 벌레도 막 생기고 난리가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통칭해서 거기다가 또 이상한 또 생리장애도 생겨요. 갑자기 안 나오던 뭐 마늘 끝잎이 마른다든지 아니면은 뭐 갑자기 안 나오던 마늘 자체가 그 저희들이 이제 여기는 그 뭐랄까 스폰지 마늘이라고 그래서 뭐 그런 장애도 생기고 뭐 붕구도 나오고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생리장애인데 이런 생리장애도 의외로 더 많이 생긴다는 거죠. 이런 것들이 그래서 그걸 보니까 실은 왜 그런가 하고 보니까 마늘 양파를 오래 심어줌으로 인해서 몇 년을 심습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마늘이나 양파가 토양의 뿌리를 뻗고 내려가면서 땅을 파고 들어가는데 그때 윤활유가 나온다고 했죠. 그 윤활유가 마늘 자체의 특이한 유기산입니다. 윤활유를 나와야 땅을 잘 파고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근데 그 과정에서 유기산이 토양에 자꾸 많이 남는 거죠. 남다 보니까 그 마늘의 유기산, 뿌리 근산이라고 그래요. 근산이라는 건 뭐, 그 다음에 양파의 근산. 얘네들이 좋아하는 병원균들이 모이게 돼 있어요. 병원균들이 모여서 나중에는 토양 자체가 산도도 안 맞고 산성화되고 그 다음에 염류는 높고 이러니까 어떤 병원균들이 만연하게 되는 게 결과가 오는 겁니다. 거기에 또 심하게는 연작을 계속 하니까 마늘이 좋아하는 미네랄들을 다 먹어요. 근데 우리 넣어주지 않죠. 마늘은 10년, 20년씩 재배를 하면서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이제 미네랄 부족 현상이 오거나 아니면 생리장애가 발달을 많이 하게 됩니다. 이게 이제 어떤 연작장애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 연작장애를 해소, 뭐 100% 해소할 수는 없지만 연작장애를 최대한 극복할 수 있게끔 해줘야 실은 마늘 양파의 품질 좋은 마늘 양파를 많이 생산할 수 있다. 이게 근간이라고 보십니다. 그래서 반드시 어떤 퇴비를 좀 적게 쓰시더라도 토양 계량제를 사용하시는 것이 어떤 농사를 잘 짓는 그런 방법 중에 하나라고 노하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저희가 설명드리고자 하는 토양 계량제, 연작장애를 해결하는 제품으로는 저는 땅부자와 저희 하이그린을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자, 땅부자라고 하는 것은 잘 알겠지만 나라바이오에서 만든 유황과 천매암을 이용해서 만든 유기농 자재입니다. 하이그린은 감남암이라는 그 규산과 마그네슘이 많이 함유된 암석에다가 미량 요소를 넣어서 만든 제품이 하이그린이에요. 그래서 통상적으로 그 규산, 마그네슘, 유황, 그 다음에 6가지 미량 요소 이렇게 해서 들어가 있는 제품이 하이그린이라고 보면 됩니다. 복합 비료만으로는 수확량을 올릴 수 없다는 것을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보시면 식물이 물에서 뿌리에서 비료를 말아 올리죠. 물에다가 말아서 먹죠. 먹고 그다음에 햇빛을 보고 탄수화물이라는 걸 만드는데 이 탄수화물이라는 걸 만들어서 동화작용을 해서 탄수화물을 만들어서 실은 양분 합성을 하는 거죠. 그 과정에서 필요한 게 실은 질소인산가리는 이미 뭐 빨아 올린 건데 그 과정에서 필요한 것이 미네랄과 미량 요소입니다. 실은 그게 미네랄과 미량 요소로 되어 있는 제품이 하이그린이고요. 그래서 아무리 비료를 많이 주어도 농작물의 수확이나 품질이 안 늘어나더라. 그래서 뭘 줘야 돼? 우리가 뭐가 부족한 거냐? 그래서 연구를 해본 결과 미네랄과 미량 요소가 있어야만이 제대로 먹어진 비료, 그 다음에 햇빛을 보고 만든 양분 이런 것들이 잘 합성이 돼서 수확량이 늘어나더라. 그래서 지금까지 기초에 복합 비료를 뭐 2포 주던 걸 5포 줬다고 해서 수확량이 늘어나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지금은 복합비료 2포 줬던 걸 1포 반을 주고 오히려 하이그린처럼 된 미량 요소를 주어야만이 수확량과 품질이 늘어날 수 있다. 이런 차원에서 하이그린을 말씀을 드립니다. 하이그린은 이제 뭐 사용해야 하는 그런 마늘 양파 밭. 맨 처음에 정식에서 뿌리에 활착이 좀 늦거나 발달이 좀 안 좋은 경우, 그런 경우. 그 다음에 유난히도 마늘 같은 경우는 보통 한 3월 말쯤 되면 시작합니다. 3월 말쯤 시작해서 4월달 비대가 되는 시점이 되면 유난히도 잎마름이 심해요. 그런 밭. 그 다음에 양파 같은 경우는 양파의 비대가 통상적으로 이제 한 4월 중순 정도 이제 되면 양파 비대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지는데 이 비대되는 시점에 잎이 잘 마르거나 끝이 마르는 밭. 이런 밭들에서는 하이그린을 쓰는 게 좋다. 그런 밭들은. 그 다음에 일반적인 작물을 재배해도 마찬가지인데요. 마늘이 이제 통통하고 커야 되는데, 통통하게 잎이 두껍게 커야 되는데, 가늘게 길게 크는 거. 이제 입에 신장 잎만 길어지는 그런,
마늘 있는 경우. 그 다음에 양파도 마찬가지로 양파의 인경이라고 그러죠. 인경. 잎 자루 쪽에서 자루가 뿌리와 양파와 사이가 굉장히 두껍고 짧아야 됩니다. 그리고 잎과 잎 간격이 촘촘하게 나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길게 빠지는 경우. 이런 경우들이 왜 그러냐? 양분의 밸런스가 안 맞고 뿌리가 안 좋다는 얘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토양에 하이그레인을 썼을 때 양분의 밸런스를 맞추면서 뿌리 발달과 강합성을 좋게 해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도 엔텍이라는 비료는 실은 질산화 억제제인데요. 뭐 질산화 억제제를 다 설명하기 그렇고 저희 이제 홈페이지 들어가서 보시면 될 것 같고, 엔텍이라는 비료의 가장 특징적 질산화를 억제함으로 해서 효과적인 게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식물이 다른 비료에 비해서 약 한 8에서 12%잘 큰다. 잘 큰다. 그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인산을 비롯한 나머지 미량 요소를 잘 흡수를 한다. 그래서 식물 뿌리가 잘 내리고 생리장애가 더 줄어든다. 그래서 뭐 예를 들면 뭐 마늘 양파의 끝마름증이 엔텍을 쓰면 굉장히 줄어듭니다. 그리고 겨울에 이제 활착도 좀 빨라지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가스나 이런 피해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엔텍이라는 비료의 그 장점이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한번 보시고요. 이제 밑거름을 사용하고 토양계량제, 뭐 하이그린, 그다음에 엔텍, 땅부자 뭐 이런 것들 사용해서 마늘 양파를 정식을 했어요. 정식을 하고 나면 얘네들이 통상적으로 뭐 양파는 한 일주일에서 한 열흘 정도 되면 이제 뿌리가 내리기 시작해서 활착이 돼서 뿌리가 내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늘은 온도가 좋기 때문에 9월 달에 이제 주로 이제 정식을 하니까 뭐 한 3일에 4일이면 벌써 뿌리가 내리고, 그 다음에 뭐 11월 달 이전에 벌써 잎이 한 4, 5장 잎이 현재 나오죠. 그것도 이제 본잎이 나와서 이렇게 가는데, 얘를 자체가 물론 그 겨울을 나다 보니까 좀 더 확실하게 뿌리를 내려야 됩니다. 특히 양파 같은 경우는 뿌리가 7cm, 8cm까지 내려줘야 돼요. 그만큼 내려지지 않으면 겨울에 동해 피해를 반드시 봅니다. 마늘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마늘을 너무 얕게 심으면 예를 들어서 나중에 일어나기도 하고, 너무 깊게 심으면 또 늦게 이제 잎이 나오죠. 이런 문제점이 있는 것처럼 얘네들을 이식대로 잘했지만 또 어떤 토양 조건이나 공기 기상 조건에 의해서 문제점들이 있고, 그 다음에 겨울 나기 위해서는 좀 더 확실하게 뿌리를 내려야 된다. 그리고 생육을 좀 더 좋게 만들어줘야 된다. 우절하지 않게. 그래서 그거를 활용하기 위한 방법, 그리고 좀 겨울을 나기 전에 좀 모두싹을 활용해서 좀 병을 약간 방지하는 방법으로 저희들이 설명을 하나 드립니다. 보통 정식하고 나서 한 15일에서 30일 사이에 마늘 양파 상관이 없습니다. 30일 사이에 모두싹 40하고 아바나또 40을 사용해서 살포를 뿌립니다. 뿌리는데 여기에서 중요한 거는 흠뻑 뿌려야 돼요. 흠뻑 뿌려주고 나면, 해동하고 나면 확실하게 생육 상태가 다릅니다. 물론 뿌리고 나서도 생육이 좋아지지만, 뿌리를 잘 내리고 좋아지지만, 이 영양이 해동하고 나서 확실히 영향을 잘 주고, 그 다음에 겨울에 동해나 서리빨 피해를 거의 안 볼 수 있어요. 다 극복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모두싹 40, 아바나또 40을 혼용하셔갖고 흠뻑 주세요. 저는 심하게 좀 더 비용을 들인다면 여기에 누트칼도 한 20g 정도 넣어서 같이 흠뻑 같이 세 개를 살포하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비용 측면이 있다 보니까 두 가지만 먼저 권장을 드리는데, 누트칼도 혼용하셔도 더 좋습니다. 그래서 이때 정식하고 나서 15일, 30일 사이에 쓰는 게 실은 나중에 뭐 예를 들어서 해동하고 나서 영양제를 서너 번 주는 것보다 이때 한번 살포하는 게, 흠뻑 한번 살포하는 게 훨씬 효과적입니다. 그래서 마늘 양파에서 제가 후기에 뭐 여러 개 가서 뭐 영양제 쓰고 뭐 알게 쓰고 심지어 뭐 쓰고 하는 것보다 오히려 이때 한번 써주는 게 굉장히 좋다. 제가 이건 경험담이기도 하고 실제적으로 이론적으로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마늘 양파에는 반드시 이 방법을 한 번쯤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이제 해동하고 나면 이제 통상적으로 일반적인 그런 양파밭, 그런 마늘 양파밭에는 여러 가지 장애들이 나와요. 첫 번째, 얼어서 죽은 애들이 많습니다. 죽은 애들이 많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땅이 얼었다가 녹으면서 뿌리가 잘 못 내려갖고 다 뿌리가 올라와 있는 경우가, 그래서 서리빨 피해라고 그럽니다. 땅이 그렇게 올라오는 경우가 많고. 그 다음 세 번째, 2월달 보통 중순쯤도 되면 이제 남쪽부터 해갖고 온도가 좋아져요. 온도가 좋아지다가
갑자기 추위가 또 옵니다. 그럼 애들이 생장을 하다가 추위가 오니까 얼어버려요. 냉해 피해를 보죠, 또. 그래서 냉해 피해를 또 봐서 한동안 멈춰있고 크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한꺼번에 해소할 수 있는 제품이 바로 이제 여기 보시는 모두싹 아바나또. 근데 거기에, 물론 겨울에 땅에 밑거름을 주고 뭐 퇴비를 쓰고 다 썼지만 얘네들이 뿌리가 안 좋고 생육 상태가 안 좋으면 특히 장애를 받으면 양분 흡수를 잘 못합니다. 그래서 그 양분을 쉽게 얘기해서 저희가 이제 흔히 저쪽 위쪽 지방 북부 쪽 강원도나 뭐 경기도 북쪽의 분들은 그래요. 물비료라고 하는 물비료. 그래서 이 관주 전용 비료를 최소 100g에서 많게는 한 150g 정도 한 말당 사서 흠뻑 줍니다. 같이. 그래서 모두싹 40에 아바나토 40 거기에 하카포스 관주 전용 비료를 흠뻑 타서 주면 얘가 뿌리가 굳이 어디 땅을 파고 들어가 물 찾아 먹지 않아도 되니까 빨리 성장을 하죠. 그래서 이 특히 하카포스를 주게 되면 1차 추비를 한번 준 것처럼 성장이 좋아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해동하고 나면 모두싹 아바나토 하카포스를 해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가급적이면 조금 흠뻑 주는 게 좋습니다. 일반 연면 시비 하는 것보다 좀 흠뻑 주실 수 있으면 좀 더 효과적이다. 그래서 마늘 양파에서 가장 핵심적으로 필요한 게 저는 이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정식하고 나서 15일에서 30일 사이에 모두싹과 그 다음에 아바나또, 뭐 심지어는 뭐 누트칼 아니면 뭐 또는 거기에 캔마그 누트칼 빼고 뭐 이렇게 주셔도 좋고요. 그 다음에 해동하고 나서 2월 중순 정도에서 땅의 지온이 약 5도 정도 올라가면 이제 뿌리가 발달이 되기 시작합니다. 지온이. 그래서 땅의 지온이 5도 정도 올라가는 시점, 이때쯤 해서 모두싹, 아바나또, 하카포스까지 주시면 성장을 굉장히 좋게 해서 그 다음에 냉해나 저온 피해, 서리빨 피해까지도 극복을 하면서 갈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두 가지가 핵심적인 우리 포인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 파트로는 이제 웃거름, 쉽게 해서 추비라고 해요. 추비 이제 정식하고 나서 언제 추비를 줘야 되고 얼마만큼 줘야 되고 그 다음에 주는 시기는 어쩐지 이런 부분들을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사용하는 웃거름 비료는 통상적으로 엔텍 베이스를 1차, 그 다음에 엔텍 퍼펙트를 2차, 그 다음에 저희들 NK 비료. 근데 NK 비료인데 저희는 칼슘이 있는 NK 비료를 3차로 주로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사용해서 쓰는 방법, 사용 방법을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보시면 엔텍 베이스고요. 엔텍 퍼펙트, NK 칼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특별한 웃거름 해갖고 뭐 칼슘 인산 이 얘기가 실은 이제 엔텍에는 인산이 수용성 비료이기 때문에 엔텍을 웃거름으로 주었을 때 식물이 굉장히 짱짱하게 그 다음에 면역력이 좋게 건강하게 클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칼슘을 줌으로 인해서 칼슘을 웃거름으로 줌으로 인해서 물론 뭐 병이나 이런 것도 강해지기도 하겠지만 더 중요한 거는 저장성이 좋아진다는 거죠. 저장성. 그래서 NK칼을 권장드리는 그래서 요걸 중심으로 칼슘과 그 다음에 인산을 웃거름으로 주는 거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엔텍 베이스는 통상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밑거름으로 쓴 비료예요. 밑거름으로 쓴 비료를 해동하고 나서 엔텍 베이스를 밑거름으로 썼기 때문에 성장은 잘 될 겁니다. 근데 문제는 일반적으로 마늘이나 양파가 해동을 해서 크다가 갑자기 비료 성분이 좀 떨어져요. 성장은 해야 되는데 비료 성분이 떨어지고 좀 멈췄다가 다시 비료를 주게 되면 이 멈춰진 순간부터 해서 얘네들이 커야 될 것들이 비료를 줬다고 해서 다음에 또 다시 다 그만큼 더 크냐? 그렇지는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엔텍을 밑거름으로 씀으로 인해서 해동기까지도 해동하고 나서도 성장이 좋습니다. 그러나 성장이 좋은데 해동하고 나서 가장 3월 중순, 많게는 3월 하순까지 해야 될 일이 어떻게 하면 양파의 잎수, 마늘의 잎수를 어떻게 하면 많이 확보할 것인가. 많이 확보해야 실은 마늘 같은 경우는 10장입니다. 10장. 양파는 12장, 뭐 13장까지 나오기도 하고 그런다는데 근데 문제는 그렇게 나와주면 정상적으로 특별한 문제가 없는데 잘 클 겁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마늘이 9장, 8장 잎수가 나오면 그만큼 심지어는 10%, 뭐 20%까지 성장이 줄어들어요. 양파도 마찬가지입니다. 양파도
입수가 통상적으로 12장 정도는 나와줘야 됩니다. 12장이라고 얘기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어떤 부분을 얘기하냐면 실은 겨울에 미리 나온 잎들이 있어요. 작년 가을에 미리 나온 잎들이 녹아버리고 새로 나와서 올해 형성을 제대로 하고 있는 잎들을 얘기합니다. 그런 잎들이 통상적으로 12장, 11장, 12장은 나와야 돼. 10장에 나왔다. 그럼 수확량이 최소 10%, 15% 이상 준다는 거죠. 이게 어떤 마늘 양파의 그 핵심 팁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기 때문에 실은 저희들이 엔텍 비료를 초기에 베이스 비료를 초기에 1차 웃거름으로 사용하라고 권장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양파 웃거름 200평에 마늘은 한 포를 쓰시면 되고요. 양파는 많이 쓰면 2포까지도 쓰셔도 됩니다. 100평에 한 포죠. 쉽게 얘기해서. 양파 같은 경우 생육에 따라서 200평에 한 포를 쓰셔도 되지만 제가 선전드린 것은 생육에 따라서 생육이 좀 떨어지는 양파 같은 경우는 2포를 사용하셔도 됩니다. 충분히. 그래서 되고 보통 2월 중순 그 다음에 위쪽은 이제 2월 하순경에 주로 살포를 하게 되고요. 뿌렸을 때 효과는 초기 생육, 그 다음에 뿌리 발달, 그 다음에 엔텍을 쓰고 난 그런 마늘 양파들을 보시면 이제 우리가 인경이라고 그러는데요. 인경 자체, 잎 자루죠. 이제 자루 자체가 굉장히 짱짱하고 그 다음에 통통하게 큰다. 이걸 먼저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이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잎 자체가 보통 한 3월 말쯤 되면 양파의 잎들이 전부 다 꺾어집니다. 꺾어져. 너무 성장이 좋아서 3월 말 4월 초가 되면 꺾어져요. 그럼 꺾어지게 되면 어떤 문제점이 있냐? 꺾어지게 되면 거기에 병원균이 침입하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노균, 양파 같은 노균이 먼저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위험이 굉장히 큰 거예요. 그리고 잎이 또 끝에가 너무 가늘게 도장가 있으면 잎 끝이 마르기도 하고요. 그런 증상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방지해주는 비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도장하지 않고 잎을 꺾어지지 않게 하면서 병에도 좀 강하게 만들어주는 제품이 엔텍 베이스를 1차 웃거름으로 사용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2차 웃거름. 2차 웃거름은 이제 3월 달 들어서면서 3월 한 중순 정도 주로 사용을 하게 됩니다. 중순에서 상순 사이에 사용을 하는데, 마늘 같은 경우는 대략 10kg 정도만 사용하셔도 되고요. 물론, 마늘도 생육이 안 좋으면 여기에 20kg까지 사용하셔도 됩니다. 이게 최소 사용량을 10kg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양파는 무조건 200평에 한 포 정도는 들어가야 된다. 이때 마찬가지로. 200평에 한 포 정도 사용하시는 거고요. 이때도 마찬가지로 이제, 특히, 마늘에는 2차 생장이라는 게 합니다. 2차 생장. 2차 생장이 뭐냐면, 마늘 쪽이 분화가 돼갖고 6쪽이 딱 만들어졌는데, 그 위에 다시 마늘 쪽이 7, 8개, 9개 막 다시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마늘 잎을 나중에 보시면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지만, 머리카락처럼 막 나와 있는 거죠. 그런 2차 생장이나 끊임마름증이 좀 감소한다. 왜? 질소질을 한꺼번에 쫙 공급하지 않고 서서히 공급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이유는 서서히 공급해서 그렇고 아까 말한 웃자람에도 좋고 그 다음에 통상적으로 마늘 같은 경우는 쪽 분화가 저온에 의해서 쪽 분화가 되고 통상적으로 예를 들면 한 4월 초에서 중순 사이면 마늘이 이제 구비대가 되죠. 그 다음에 양파 같은 경우는 4월 마찬가지 중순 정도면 이제 구비대가 되기 시작하는데 그런데 이제 굴을 빨리 비대식으로 전환을 시키는 게 이제 그 형성이라고 얘기하는데 구 형성 촉진에 좀 도움을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웃절하지 않다 보니까 그래요. 웃절하고 계속적으로 잎이 성장하면 구가 발달을 못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시점이 되면 잎 성장은 서서히 멈춰야 되고 구 쪽으로 양분을, 모아서 굴을 키워줘야 됩니다. 물론 그게 양파나 마늘이나 호르몬 작용이 있어요. 이제 우리가 스트레스 호르몬, ABA라고 해서 그런 스트레스 호르몬이 많이 형성이 되면 잎은 성장을 덜하고 구가 좀 크는 거고 또 잎이 성장할 때는 지베린이 자네들 호르몬 많이 형성이 돼서 잎을 막 성장시키고 이제 그런 건데 그게 온도 일정에 의해서도 이루어지지만 실제적으로는 비료에 의해서도 그게 조금씩 좌우가 됩니다. 그래서 엔텍 퍼펙트를 썼을 때와 일반 비료를 썼을 때 그런 차이점이 좀 있다. 구 비대하는데 촉진에 좀 차이점을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일반 비료처럼 막 급하게 질소질을 공급하지 않다 보니까 저장성이나 그 다음에 인산의 흡수력이 좋고 그 다음에 칼슘의 흡수력이 좋다 보니까 어떤 저장성에도 굉장히 좋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입의 조기 노화는 당연히 좋은 거 완효성 비료니까 꾸준히 이렇게 보시면
3차 웃거름은 NK칼을 웃거름으로 씁니다. NK칼. 뉴트리 NK칼입니다. 정확한 입은. 그런데 여기 보시면 질소가 15%, 인산은 없고요. 가리가 15%, 칼슘이 18%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칼슘이 기하학적으로 좀 많죠. 기형적으로 많은데 주로 이제 칼슘이 많이 필요한 비료. 실은 알고 보면 그 마늘 양파의 가장 큰 특징은 마늘에는 뭐 알리신이라든가 뭐 이런 시스테인이나 이런 그 황성분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그런 아미노산들이 굉장히 많아요. 마늘의 그 향, 이렇게 쌉쌀한 맛을 내고 하는 것들이 이제 그런 역할들이 해서 마늘이나 양파는 황을 많이 필요로 합니다. 실은. 그리고 다음에 많이 필요로 하는 게 또 칼슘이에요. 칼슘이 많이 있어야 얘네들이 저장성이 좋아지고 그 다음에 어떤 식감도 좋아지고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마늘에는, 마늘 양파에는 특히 황과 칼슘이 굉장히 필요하다. 요건 좀 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특히 이제 NK칼을 이렇게 씁니다. 3차 옷고름으로 사용하고 마늘이나 양파에는 보통 한 10kg 정도, 200평당 10kg 정도 사용량을 권장을 드리고 양파 같은 경우는 생육의 후기 비대를 위해서 한 15kg까지도 권장을 해드립니다. 그리고 3월 중순에서 하순, 특히 양파는 뭐 4월 중순에 쓰셔도 좋습니다. 4월 중순까지 쓰셔도 좋은데 마늘에는 안 됩니다. 마늘에는 3월 말에서 늦어도 4월 초에는 끝나야 돼요. 4월 초. 그러나 양파는 4월 중순까지 사용하셔도 전혀 무방하다. 왜? 마늘 같은 경우는 4월 중순에 비료를 쓰게 되면 특히 이제 물론 뭐 이게 약간 중부지방 중심입니다. 중부지방 중심으로 보시면 4월 중순 이후에 비료를 쓰게 되면 어떤 현상이 생기냐? 마늘의 2차 형성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4월 중순에는 절대 비료를 쓰시면 안 된다. 2차 성장 때문에. 그렇게 아시고 늦어도 3월 말에서 4월 초, 아주 초도 그 앞쪽으로만 사용하시고 그 이후에는 사용하시면 안 된다. 마늘에는.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구의 형성을 좋게 하면서도 저장성을 좋게 하는 비료가 NK칼입니다. 그래서 칼슘을 공급해서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거는 아무 때나 뿌려도 물이 없어도 잘 녹습니다. 잘 녹아서 들어가요. 그렇기 때문에 빠른 효과를 볼 수 있다. 흡수가 좋고. 그리고 칼슘이 잘 들어가니까 아무래도 잎끝이 마르거나 그런 증상들이 적고 뿌리 발달로 좋습니다. 칼슘이 원래 뿌리를 잘 발달시키는 역할을 많이 해요. 그래서 그런 쪽에도 좋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웃거름으로 사용하는 거는, 이제 밑거름으로 사용을 못하는 경우에는 해동하고 나서 보통 한 2월 중순 정도에서 3월 초 사이에 너무 양파가 우거지면, 마늘이 우거지면 그때는 마늘에 얹혀져서 장애가 나올 수도 있고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한 2월 달 안으로 마늘에는 쓰시면 좋고 양파는 실은 상관은 없습니다. 근데 양파에도 문제점은 있습니다. 언제냐? 3월 벌써 중순 정도 되면 양파가 대가 굵어져요. 굵어지다 보면 구멍으로 들어갈 공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마늘 양파 같은 경우는 통상적으로 3월 초순까지 갈 것도 없고요. 한 2월 달에 웃거름으로 사용하실 경우 위에 뿌려주시고 웃거름으로는 그 대신 약 300평까지 뿌리셔도 됩니다. 웃거름을 사용하시는 것은. 특히 양파 같은 경우 녹유병이 생겼을 때는 웃거름을 사용하시고 약을 주시면 좀 이렇게 아무래도 미네랄과 미량요소를 잘 많이 흡수했으니까 얘네들 자체가 건강하겠죠. 그러다 보니까 병을 빨리 이겨내는 그런 효과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녹유병이라는 병이 심한 경우에는 웃거름으로 사용해도 좋다 이 얘기입니다. 해동하고 나서 이제 웃거름을 뿌리고 나서 이제 주로 3월, 4월, 3월에 마늘 양파가 주로 하는 일들은 입수 확보입니다. 입수를 얼마나 짱짱하고 웃자라지 않으면서 잘 많이 확보를 하느냐가 가장 중요한 거고요. 그 다음에 4월 중순 이후부터 이제 6월 초까지 수확기 전까지 얘네들이 가장 중요한 거는 고온이 되면서 잎이 마르거나 병이 생기거나 이런 것들을 방지하는 게 가장 큰 할 일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렇게만 잎줄을 많이 확보하고 잎을 잘만 6월 초까지 수확기까지 갖고 가면 아무것도 안 해도 잘 큽니다. 그냥 물만 주셔도, 물만 잘 들어가면 자동으로 잘 크죠. 그래서, 과연 이 3, 4, 5월에 해야 될 일. 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2월 달에 모두싹, 아바나뚜, 하카포스, 이거를 활용해서 흠뻑 주고 나면,
이제 3월 달에 주로 하는 일은 어떻게 하면 마늘 양파의 잎의 숫자를 많이 빼올릴 거냐. 이게 이제 관건입니다. 그리고 양파 같은 경우는 녹균병을 예방하고, 마늘은 이제 입끝마른증, 이런 증상들이 많이 나오냐. 그런 것들을 이제 예방할 수 있는 방법. 그 다음에 가끔 3월에 이제 꽃샘 추위라고 그럴까요? 추위가 한 번씩 오는데, 이 추위에 이제 극복을 하게끔 성장이 막 되다가 조금만 추워져도 잘못하면 성장이 멈출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장 시기에 좀 짱짱하게 키기 위해서 하는 게 실은 칼슘 공급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초기에 생육을 좋게 하고 그다음에 발달시키기 위해서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누트칼을 권장을 해드려야 합니다. 초기에는. 그래서 누트칼을 적게는 20g, 뭐 많게는 40g가 있어도 좋습니다. 쓰시고 거기에 병해충을 병을 예방하기 위해서 모두싹을 쓰고, 그 다음에 충을, 특히 이제 응애나 이런 것들이 이제 온도가 올라가면서 발생이 되니까 이때는 해충싹으로 해서 모두싹, 누트칼, 해충싹을 활용해서 저온 피해, 입끝마른증, 그 다음에 응애, 그 다음에 녹균병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살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걸 보통 한 7일에서 10일 간격으로 2회 정도 3월 중순까지 사용을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렇게 보통 3월 달에 웃자람 없이 잎과 줄기가 이렇게 잘 나올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보시면 잎이 약간 뒤틀렸는데, 마늘에 이 뒤틀린 이유는 성장성이 좋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장성이 좋기 때문에 잎이 뒤틀렸죠. 그러나 웃자라지는 않았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잎이 두툼하고 잎 폭이 넓으면서 웃자라지 않은 거.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잎자루 자체도 굉장히 짧게 나온 거죠. 이게 이제 원래 처음에 나오는 잎인데, 이건 이제 잎이라기보다는 이제 보엽이라고 하죠. 엽이라고 하는데, 요게 이제 여기부터 본잎이에요. 이게 본잎. 이렇게 짧게 나와줘야만이 제대로 된 마늘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양파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굉장히 야무지면서 비대가 잘 됐은 양파. 양파는 다르게 마늘은 본 잎이 있고 나중에 속에 인편이 있어요. 쪽 분화에 의해서 인편이 이루어지지만, 양파는 어떻습니까? 양파는 잎 자체가 양파 그 하나하나의 껍질이에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껍질이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잎수가 많이 나와줄수록 양파의 껍질이 많아지니까 당연히 비대가 그만큼 잘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양파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잎과 잎 간격이 짧아야 되고, 잎 숫자가 많으면 자연스럽게 양파는 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여기 보시면 양파에 아까 말씀드렸죠. 잎수를 많이 갖고 가면서 웃자라지 않고 두툼한 잎을 많이 갖고 가고, 이 잎이 쉽게 얘기해서 양파가 수확 시기 전이면 대략 이 도복 시기가 25일 정도 보시면 됩니다. 20에서 25일. 수확할 날짜가 예를 들어서 6월 5일이다. 그러면 5월 10일 정도 해서 10일에서 15일 사이 정도에 도복이 돼야 돼요. 싹 쓰러집니다. 쓰러지는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는 양파의 사이즈가 중요한 게 아니라, 도복이 됐는데도 양파 잎이 병이 걸리거나 잎이 마르거나 그런 것이 거의 없다는 거죠. 자연스럽게 이렇게 딱 넘어지게 되면, 물론 추대도 몇 개 있어야 되지만, 나머지 양파는 너무 저장성이 좋으면서도 큰 양파를 생산할 수 있다. 근데 이 전에 잎이 다 말라버리거나 아니면 녹유병이 오거나 그러면 양파는 절대 클 수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3월 중순부터 이제 또 저희들이 할 일입니다. 간단합니다. 모두싹, 캔마그, 해충싹이 있고요. 반대로 모두싹, 액티브, 모두싹 충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교차로 쓰게 됩니다. 교차로. 쉽게 얘기해서 모두싹, 캔마그, 해충싹을 오늘 살포했으면 일주일에서 열흘 정도 있다가 모두싹, 액티브, 모두싹 충을 쓰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보통 열흘에서 일주일 간격으로 교대로 사용하시게 되면 다른 병해충 자재를 사용 안 하시고 예방하는데, 병해충을 예방하고, 물론 여기서 병이 생기면, 녹균병이 생기면 녹균병 전문약을 저희 아까 보셨던 소장님들이나 아니면 대리점에 받으셔갖고 같이 혼용해서 쓰면 되겠죠. 그렇게 써야 되는데, 그렇게 교대로만 해주셔도 여기에 양파를 저장성을 좋게 하고 광합성을 좋게 하고, 그 다음에 양파 마늘이 성장을 하다가 비대 쪽으로 전환하게 할 수 있고, 그러면서 또 비대도 좋게 해주고, 그런 것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복잡하게 안 하셔도 이
두 가지만. 모두싹, 캔마그, 해충싹 1번. 그 다음에 일주일에 열흘 후에 모두싹, 액티브, 모두싹, 충. 이렇게만 사용하셔도 병해충 예방, 영양제까지 다 사용하실, 칼슘제까지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지금 여기에 보시면 먼저 모두싹, 캔마그, 해충싹. 얘네들이 이제 3월 뭐 중순부터 해갖고 중순부터 쓰게 돼. 3월 중순 넘어서부터 쓰게 되죠. 이때까지 쓰게 되고, 통상적으로 얘네들은 녹균병이나 입마름병이나 응애나 이런 것들 주로 방지하면서 칼슘 공급, 그리고 캔마그에 의해서 마그네슘하고 붕소를 공급하는데, 여기서 캔마그를 쓰는 이유가 있습니다. 캔마그를 쓰는 이유가 뭐냐면, 통상적으로 4월 말 중순 넘어가면 비대로 전환이 돼요. 비대로 전환되는데 이때 당시 일조량이 부족하게 되면 비대가 잘 안 됩니다. 그래서 4월과 5월 초에 이때 일조가 굉장히 중요해요. 일조 자체가. 그래야만이 마늘 양파의 비대가 굉장히 잘 된다는 거죠. 그래서 반드시 저희 누트칼이나 이런 칼슘제도 있지만 캔마그가 거기에 딱 맞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비대, 마늘 양파의 비대 시기에 캔마그, 그리고 비대도 이때 한참 비대가 되다가 5월 중순 넘었으면 이때부터는 이제 단단하게 채우는 거예요. 마늘 양파는 비대도 되지만 단단하게 채우는 게 굉장히 많으니까. 그럼 단단하게 채우려면 뭘 해야 되냐? 보시면, 그래서 자 보시면 여기 이제 모두싹, 캔마그, 해충싹이 있는데 모두싹, 액티브, 모두싹, 충 바뀌었죠. 이제 바뀐 액티브는 뭐냐? 이제 액티브에 대해서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액티브의 기능을 보면 이런 역병, 녹균병 이런 병들에 대한 방어 시스템을 만들어서 저항성을 굉장히 강하게 만들어준다. 그 다음에 뿌리의 발달을 좋게 해준다. 그 다음에 마늘 양파에, 특히 마늘 양파가 성장을 하다가 이제 비대를 시켜야 되는데 그 비대 쪽으로 전환하는 시점, 전환할 때 액티브가 그 전환하게 잘 해줍니다. 그러면서도 비대기에 들어가서는 또 비대를 왕성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던 고온, 장마 이런 것들에 의해서 식물 조직이 파괴되거나 무너지지 않게 하면서 그런 조직을 강화시키는 제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기후에 대한 불량 기후에 대한 극복, 안 좋은 기후를 극복해주게 만들어주는 액티브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